당신은 죽음을 생각할 때 먼저 몸이 반응합니까? 아니면 머리가 설명을 시작합니까? 우리는 죽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 우리는 그것을 실제 사건이 아니라 멀리 있는 개념처럼 다룹니다. 달력에는 회의가 있고, 휴대폰에는 알림이 오고, 해야 할 일은 계속 밀려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상하게도 가장 확실한 사실이면서 가장 자주 잊히는 사실이 됩니다. 1주차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 사람은 죽음 가까이로 걸어 들어가며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분석하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 죽음인지 죽음에 대한 상상인지 묻습니다. 오늘의 두 인물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와 데니얼 카너먼입니다. 해밍웨이는 전쟁, 사냥, 투, 사고, 술, 글쓰기의 세계를 통과한 작가입니다. 그의 삶에는 위험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는 위험을 피하는 대신 위험을 향해 몸을 기울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카너먼은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판단과 기억,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를 분석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죽음을 향해 뛰어들기보다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왜곡하고 어떻게 기억 속에서 다루는지 바라봅니다. 먼저 해밍웨이를 보겠습니다. 그는 삶을 안전한 방 안에서만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전쟁의 현장에 가까이 갔고 부상과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이후에도 그의 삶에는 사냥터, 바다, 투우장, 전쟁의 그림자, 비행기 사고 같은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는 죽음을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의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피하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설명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향해 돌진합니다. 해밍웨이는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붙잡은 핵심 욕망은 살아있음을 증명하려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냥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몸이 아직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욕망입니다. 피곤하고 다치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 위험 앞에 서는 몸. 그 몸을 통해 그는 자신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욕망은 그의 글쓰기와도 연결됩니다. 해밍웨이의 문장은 짧고 단단합니다. 감정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이 압박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보여줍니다. 그의 세계에서 용기는 떠드는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으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 욕망이 강해진 이유는 그의 시대와 개인사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전쟁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사고는 몸이 얼마나 우연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명성은 그를 더 강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일을 어렵게 했습니다. 위험을 이겨낸 사람은 때로 위험 없이는 자신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박수를 받는 강인함은 점점 더 강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한 번 살아남은 사람은 다음에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생존은 감사가 아니라 과제가 됩니다. 해밍웨이의 삶에서 이 욕망은 여러 장면으로 드러납니다. 전쟁의 기억, 투우의 관람, 사냥의 긴장,
바다에서 큰 물고기를 상대하는 상상, 불시착한 비행기에서 살아남은 이야기. 그는 죽음을 멀리 밀어내는 대신 죽음이 있는 장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강인함은 단순한 남성적 허세로만 읽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상처 입은 사람이 자기 무너짐을 견디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는 약함을 인정하는 언어보다 위험을 통과하는 몸의 언어에 더 익숙했습니다. 문제는 그 언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거칠고 더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늘 자신이 만든 인물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말은 적고 자세는 단단하며 안쪽의 공포는 밖으로 잘 내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숨긴 공포일수록 더 자주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것은 성취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압력 앞에서 어떻게 품위를 지킬 수 있는지 썼습니다. 그는 겁 없는 인간을 미화한 것이 아니라 겁이 있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인간을 그렸습니다. 그의 작품이 오래 남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죽음이 배경이 될 때 인간의 태도는 더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같은 욕망은 균열도 만들었습니다. 죽음 가까이에서 살아있음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평범한 안전을 견디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용한 방, 늙어가는 몸, 약해지는 집중력, 예전 같지 않은 자신. 이런 것들은 전쟁터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죽음은 외부에서 오는 총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던 내가 사라지는 감각, 강했던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순간, 쓰던 사람이 쓸 수 없게 되는 공포. 해밍웨이에게 죽음은 언젠가 끝나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청자에게 해밍웨이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있지 않아도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성과로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바쁜 일정으로 공허를 덮고 더 큰 프로젝트와 더 강한 책임으로 나를 증명하려 합니다. 쉬는 순간이 두려운 이유는 그때 내가 무엇으로 존재하는지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해밍웨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죽음을 향해 달려간 사람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를 끝없이 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카너먼을 보겠습니다. 카너먼의 세계는 불길과 영희보다 조용한 방에 가깝습니다. 책상 위에는 카드와 노트가 있고 머릿속에는 기억과 판단의 층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실제로 무엇을 경험하는지보다 그 경험을 나중에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주목했습니다. 그가 붙잡은 핵심 욕망은 두려움을 이해하려는 욕망이었습니다. 특히 인간이 자기 마음을 얼마나 잘못 안다고 믿는지 밝히려는 욕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판단은 빠르고 불완전한 직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도 예외가 아닙니다. 카너먼이 중요하게 구분한 것은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입니다. 경험하는 자아는 지금 이 순간을 겪습니다. 통증, 즐거움, 지루함, 피로를 현재형으로 받습니다. 기억하는 자아는 그 시간을 나중에 이야기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우리는 경험한 시간 전체보다 기억이 만든 이야기에
더 많이 지배됩니다. 이 관점에서 죽음은 묘한 문제가 됩니다. 죽음은 경험하는 자아가 계속 겪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죽은 뒤의 고통을 우리가 시간 속에서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너먼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죽음 자체보다 죽음을 상상하는 마음을 겪습니다. 끝난다는 사실,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내 계획과 관계와 이름이 중단된다는 사실, 이것들은 실제 죽음의 경험이라기보다 살아있는 동안의 사고와 상상입니다. 그의 욕망이 강해진 이유는 인간 판단의 취약성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통계를 오해합니다. 기억을 사실처럼 믿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전체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고통의 총량보다 끝이 어떠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기억합니다. 이런 마음의 구조를 알면 죽음의 공포도 다르게 보입니다. 삶에서 이 욕망은 연구의 태도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인간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간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장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판단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빠름은 자주 착각을 만듭니다. 우리는 마음의 오류를 통해 세상을 견디지만 동시에 그 오류 때문에 불필요하게 고통받습니다. 카너먼의 성취는 인간을 더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늘 이성적이라는 오래된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선택, 손실, 기억, 행복, 경험의 평가가 생각보다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죽음 앞에서도 중요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절대적 진실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마음이 만든 그림자인가? 하지만 카너먼의 방식에도 균열이 있습니다. 분석은 공포를 줄일 수 있지만 공포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죽음을 개념으로 분해해도 밤의 침묵 속에서 몸이 느끼는 불안은 남습니다. 통계와 개념은 인간을 도울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대신 살아주지는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카너먼은 해밍웨이와 반대편에 서 있는 듯 하면서도 사실 같은 질문을 만납니다. 해밍웨이는 몸으로 죽음을 밀어붙였습니다. 카너먼은 마음으로 죽음을 해체했습니다. 한 사람은 불길 속으로 들어갔고 한 사람은 어두운 형체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분해했습니다. 대비는 분명합니다. 해밍웨이에게 죽음은 맞서야 할 벽입니다. 카너먼에게 죽음은 우리가 벽이라고 부르는 심리적 구성물에 가깝습니다. 해밍웨이는 죽음 가까이에서 용기를 만들고 카너먼은 죽음을 생각하는 방식 속에서 착각을 찾습니다. 그러나 둘을 단순히 용기와 분석으로 나누면 부족합니다. 해밍웨이의 용기 안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카너먼의 분석 안에도 불안이 있습니다. 위험을 향해 가는 사람은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을 분석하는 사람도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둘 다 죽음을 너무 잘 의식했기 때문에 각자의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해밍웨이의 방식은 삶을 강렬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의 빛, 몸의 긴장, 위험을 통과한 뒤의 숨,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선명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자기 자신을 계속 시험대에 세울 위험이 있습니다. 강함을 증명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면 약해지는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카너먼의 방식은 삶을 명료하게 만듭니다. 공포가 언제 사실이고 언제 상상인지 구분하게 합니다. 기억이 삶 전체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너무 멀리 떨어져 바라보는 위험이 있습니다. 삶은 분석되는 동안에도 흘러가고 어떤 순간은 이해보다 접촉을 요구합니다. 두 사람은 우리 안에 두 목소리입니다. 하나는 말합니다. 피하지 말고 나가라. 몸으로 부딪혀라. 그래야 네가 살아있음을 안다. 다른 하나는 말합니다. 멈추고 보라. 네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라. 마음이 만든 그림자의 삶을 빼앗기지 마라. 우리는 보통 둘 중 하나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분석하는 사람을 나약하다고 보고, 분석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을 충동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해밍웨이처럼 몸을 세워야 하고, 때로는 카너먼처럼 마음을 의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잊지 않는 방식입니다. 죽음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매일 우울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무엇을 계속 미루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죽음을 과장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공포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와 카너먼의 대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해밍웨이는 죽음 앞에서 삶을 증명하려 했고, 카너먼은 죽음에 대한 마음의 착각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두 사람에게서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당신은 죽음을 어떻게 피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해밍웨이처럼 바쁨과 위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쉬면 불안해집니다. 일정이 비면 허전합니다. 성과가 없으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을 밀어붙입니다. 더 많은 일을 맡고, 더 강한 책임을 지고, 더 높은 목표를 세웁니다. 겉으로 보면 성실함입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 멈추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보게 된다. 이렇게 바쁨은 삶의 열정이면서 동시에 죽음에 대한 회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카너먼처럼 생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감정을 분석하고 위험을 계산하고 실패의 가능성을 미리 분해합니다. 그러면 조금 안전해집니다. 이름 붙인 것은 덜 무섭습니다. 설명한 것은 덜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분석은 삶을 유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음 때문에만 삶을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삶을 놓치기도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실을 미리 애도하고, 아직 오지 않은 실패를 미리 계산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를 이미 잃은 것처럼 대합니다. 그러는 동안 실제 하루는 조용히 지나갑니다. 3040의 삶에서 죽음은 직접적인 단어로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체력의 변화, 부모의 노화, 병원 검진 결과, 동료의 갑작스러운 소식, 아이가 자라는 속도, 더 이상 무한하지 않은 커리어의 시간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압니다. 삶은 무한한 준비 기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나는 무엇을 미루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증명하려고 이렇게까지 달리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생각을 너무 사실처럼 믿고 있는가? 나는 죽음을 잊기 위해 사는가? 아니면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더 정확히 살고 있는가? 해밍웨이는 우리에게 몸의 진실을 묻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살고 있는가? 안전한 말들 뒤에 숨어 있지는 않은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삶을 성숙함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문은 생각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손을 뻗고 밖으로 나가고 실제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카노먼은 우리에게 마음의 진실을 묻습니다. 당신의 공포는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기억은 당신의 삶을 공정하게 말하고 있는가? 마지막 실패 하나가 전체 인생을 대표한다고 믿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은 훌륭한 도구이지만 때로는 어두운 방 안에 없는 괴물을 그려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천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몸으로 확인할 것 하나를 정하십시오. 미루던 대화를 시작하거나 밖으로 걸어 나가거나 실제로 해야 할 일을 작게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마음으로 의심할 것 하나를 정하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장면이 사실인지, 기억이 과장한 이야기인지 묻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어둡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편에만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삶의 윤곽입니다. 윤곽이 있기 때문에 그림은 형태를 얻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선택은 무게를 얻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과 침묵, 일과 휴식, 사랑과 거리 두기가 의미를 얻습니다. 해밍웨이는 끝을 향해 몸을 세웠습니다. 카노먼은 끝을 생각하는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무모해지지 않을 것,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삶을 분석만 하지 않을 것.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죽음을 잊어서 편안한가? 아니면 죽음을 기억해서 더 분명한가? 이 질문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 허비하게 만들기 위한 질문입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은 잔인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친절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고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필요한 것은 죽음을 이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죽음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죽음 때문에 삶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때로는 해밍웨이처럼 살아있음을 몸으로 확인하고, 때로는 카노먼처럼 마음이 만든 공포를 의심하는 것.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은 남은 삶 전체가 조용히 형태를 얻는 자리입니다.